자, 이번 시간에는 제 8회, 기출문제 8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 어업조합원인 갑은 A시 관할 구역 내 32만 제곱미터의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B지방 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갑은 A시장으로부터 위 센터 건축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두 차례 받았으나 건축을 하지 못하고 모두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 갑은 다시 위 센터를 건축하고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위 센터 예정부지 주변의 여건 변화, 각종 행사의 증가로 인한 공공시설 부족 심화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A시장은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갑에게 그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 제출 절차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1번. 갑은 이미 두 차례나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해주었으면서 이번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실내보호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실내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춰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물음 2. 갑은 A시장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자, 문제 1, 물음 1. 사안의 문제점. A시장의 항만시설 사용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 갑의 입장에서 실내보호 원칙 위반으로 볼지가 문제가 된다. 2번 실내보호의 원칙. 실내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의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해야 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실내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1, 2, 3, 4, 5. 1.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어야 하고 2번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기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3번 그 개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4번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5번 그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큰 3번 사안의 경우 1, 2, 3, 4, 1. A시장이 원고에게 두 차례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해줄 것이라는 공식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2번 A시장이 가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3번 건축을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A시장의 거부 처분으로 가구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4. A시장의 사용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자, 물음이 자, 1. 사안의 문제점. 사안의 경우 A시장이 불허가 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가 문제가 된다. 2. 사전통지 1. 대상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 제출 절차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번 예외사항 가로 1, 2, 3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가로 3. 해당 처분이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큰 3번 거부 처분에도 사전 통지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거부 처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큰 4번 결론 A시장의 핵만시설 사용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갑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갑의 지정은 타당하지 않다. 끝. 자, 문제 2번 갑이 공공기관 A에게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3자인 을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을의 권리 보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자, 요거 참고하세요. 열공 슬래시 열연 슬래시 하이삼 슬래시 치치 슬래시 삼삼치 1 열공 땡땡 10일 공개 여부 결정 열연 10일 연장 가능 하이삼 하자 있으면 하자 비공개 결정 부분 공개 결정 20일경과 응답 결정 없는 경우 있으면 이의 신청 하이삼 할 때 이의 신청 7일 결정 하이삼 30일 이내 7일 연장 이의 신청 30일 이내 7일 결정 7일 내 결정 7일 연장 가능 이의 신청 30일 이내 치치 7일 결정 7일 연장 337 제3자 관련 갑 A 행정청 통지 제3자 갑 제3자 관련 A 행정청 제3자한테 통지 마스트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을 제3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자 A 행정청 3일 이내 비공개 요청 가능. 구속력 없다. A 행정청 B 제3자 공개 통지 이의 신청 7일 A 정보 공개일 갑 정보 공개 통지부터 최소 30일 간격. 문제 2 소 갑이 공공기관 A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인 을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을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 공공기관 A가 취할 의무와 을의 권리와 정보 공개 시 구제 절차가 문제가 된다. 2번 공공기관 A의 의무 및 제3자 을의 권리 1. 공개 청구된 사실의 통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비공개 요청권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둬야 한다. 큰 3번 제3자의 구제수단 1. 의신청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 제3자 을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 신청 절차는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 제3자 을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자, 문제 3.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자,
자, 문제 3. 1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 진술 요구 등을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조사 방법 1. 출석 진술 요구 행정기관이 장이 조사 대상자의 출석 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동그라미 일시와 장소 2. 출석 요구 및 취지 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고 조사 대상자는 업무 등의 지장이 있는 때에는 출석 일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번 보고 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 행정기관 장은 행정조사 기본법이 규정한 사항이 기재된 보고 요구서와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3번 현장조사 행정기관의 장은 1. 조사 목적 2. 조사기관과 장소 등이 기재된 현장 출입조사 조사서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4번 시료채취 시료채취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 한도로 해야 하고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5번 자료 등의 영치 현장 조사 중에 자료, 서류, 물건 등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6번 공동조사와 중복조사의 제한 가로 1.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내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로 2.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자, 문제 4번.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간호사업의 제한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설명하시오. 20점. 자, 문제 4번. 1의 질서 위반 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의 제재 수단을 말한다. 4번 간호사업의 제한 가로 1 개념 행정청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로 2 체납의 요건 체납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로 동그라미 1, 2, 3, 4,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 위반 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할 것. 부과받은 과태료가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할 것. 3번 부과받은 과태료의 체납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일 것. 4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할 것. 자, 3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가로 1 개념 고액 상습자에 대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30일이 범위에서 감치에 처하는 제재를 말한다. 가로 2 고액 상습 체납자의 요건 고액 상습 체납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1, 2, 3, 4 동그라미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할 것 동그라미 부과받은 과태료가 체납 발생일부터 약 1년이 경과할 것 부과받은 과태료의 체납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것 자, 과태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일 것. 끝. 자, 7회 문제 1. A시의 각 구청장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제75조 3항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청문통지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청문통지서가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에 각 구청장은 을이 청문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이유로 청문을 생략하고 음식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각 구청장이 을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자, 1. 사안의 문제점. 각 부청장이 영업허가 취소를 위해 사전에 청문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청문기일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생략하고 음식점 허가 취소에 처분을 한 경우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위반으로 처분이 위법한지가 문제가 된다. 2. 청문의 실시 요건 1, 2, 3. 1.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다 각고의 청문 시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자, 예외 사유 1, 2, 3, 4.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번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큰 사원 청문 절차 1. 청문 주재자 가로 1. 청문은 행정청의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 제자의 신정이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의견 반영 행정청은 처분함에 있어서 청문 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큰 5번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 판례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시기는 행정쟁송이 제기 전에 찬하에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6번 큰 6번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 인정 여부. 1. 학설 가로 열고 소극설, 적극설, 절충설. 소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취소할 수 없고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다. 적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절충성 기소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의 하자로 취소할 수 없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청은 기본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번 판례는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소행위에서도 적극성을 취하고 있다.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 명령은 설령 실제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다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번 검토 현행 행정소송법이 절차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 판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절차 중시 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자, 7번 사안의 해결. 자, 1번 관련 판례. 예외 사유인 위 큰 3번의 동그라미 상과 관련한 판례는 안따옴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이는 당해 처분이 성질에 비춰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청문 실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안의 결과는 따라서 침해적 처분 시 청문 실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않는 절차적 하자는 을에 대한 각 부청장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문제 2.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조사,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 2. 1. 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그건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1.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고의 사항을 심의 규정한다. 가로 1, 2, 3, 4, 5, 6, 7. 가로 1. 규제정책의 기본 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발전에 관한 사항. 2번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관한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번 기존 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번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번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7번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2번 구성 등 가로 1, 2, 3, 4, 1.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번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의 등에 이촉한 사람이 된다. 3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번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번 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번 조사 및 의견 청취 등 가로 1.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한 현지조사, 관계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2번 강제행정의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신중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끝. 자, 문제상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 처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번 개인정보 1. 개인정보는 쌍따옴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로 열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따옴표 쌍따옴표를 말한다. 2번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 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사자의 개인정보도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을 보호하도록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2번 개인정보 처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1. 정부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묻는다. 2번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이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번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는 다음 각고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로 1, 2, 3, 4, 5, 6, 7,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가로 2. 위반 행위로 인하여 입은 대피해금융. 3번 위반 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번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번 위반 행위의 기간 횟수 등. 6번 정보 처리자의 재산 상태, 개인정보 처리자의 재산 상태. 7번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8번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끝. 자,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및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자, 문제사 1의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석, 진술 요구 등을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번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조조조 준비타 조조조 준비타. 자, 1번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2번 행정기관은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번 행정기관은 우리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번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5번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6번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큰 3번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 효력 1. 문제의 제기 행정조사가 위법한 경우 그 행정조사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행정조사의 위법성을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행정행위의 효력을 파악해보자. 이 행정행위의 효력 가로 1 실체법적 측면 비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작성한 즉 내용상 하자가 있는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는 당연히 위법하다. 2번 절차법적 측면 행정조사의 절차의 하자를 실체적 하자 가로 열고 내용의 하자와 마찬가지로 추가적 위법 사유를 할 것인지 문제로 이는 절차의 하자가 중대할 경우에 그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위법하나 절차의 하자가 경미할 경우에는 그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위법하지 않을 것이다. 3번 검토 1. 가로 1. 현행 행정조사 소송법은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 판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절차 중시 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절차의 하자가 중대할 경우에는 그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위법함에 타당하다고 본다. 가로 2번 다만 절차의 하자의 경미함의 정도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맞게 따져봐야 할 것이며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정한 7일 전까지 사전 통지 규정 및 의견 제출 규정 등 경미한 규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끝. 자, 6회입니다. 문제 1번. 문제 1의 물음일. 갑이 납부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하죠. 20점. 물음이 취소 소송이 계속 중에 A가 갑에게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면 이유 제시하자는 취되는지 설명하시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할 행정청의 A는 갑에 대해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갑은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납부기한의 도가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일단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은 이유 제시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사안의 문제점. 행정청이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갑이 납부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도 이유 제시의 하자로 부담금
부담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증거 문제가 된다. 이 이유 제시. 1. 이유 제시라 함은 행정청이 처분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예외 사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로 1, 2, 3. 가로 1. 신청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 처분인 경우. 2번.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번.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위 2호, 3호의 경우는 처분 후에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3번. 이유 제시의 정도. 이유 제시 정도는 당사자가 그 처분 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4번.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기법사유 인정 여부. 학설로서 소극설과 적극설 및 절충설이 있는 바 판례는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서도 내용상 하자가 아니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 쌍타운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 명령은 설령 실제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쌍타운표. 판시하였다. 큰 3번. 사안의 적용. 1번. 사안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행 행정소송법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 판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절차 중시 행정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2번. 사안의 해결. 따라서 이유 제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끝. 문제 1의 물음 2. 1. 사안의 문제점. 취소 소송이 계속 중에 A가 갑에게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면 이유 제시 하자가 치유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큰 2번.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 판례는 국민의 권익의 침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3번. 이유 제시 하자와 치유 시기. 이유 제시 하자를 포함한 절차의 하자를 판례는 독립된 취소 사유로 보고 있고 치유가 인정되는 시기는 행정쟁송이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큰 4번. 치유의 효과. 절차상 위법은 제거되고 소급하여 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큰 5번.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의 치유 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소 소송이 계속 중에 관할 행정처 A가 구체적으로 이유 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자, 문제 2. 갑은 질서위반 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를 때 다음 각각의 경우에 위 과태료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1. 물음 1. 갑이 위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성이 없었고 설령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 위반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던 경우. 10점. 물음 2. 갑이 18세이지만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10점. 문제 2의 물음 1, 2. 1번 질서 위반 행위. 쌍타운표. 질서 위반 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2번 질서 위반 행위의 성립. 1. 질서 위반 행위.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번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하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안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자, 문제 2의 물음이 1.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 1. 책임 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번 심신장애. 1, 2, 3. 1.
가로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번.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강경한다. 3번. 단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가로 1, 가로 2, 1호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1에 해당되어 부가처분은 위법하다. 끝. 문제 3. 행정기관의 장 A는 조사원 B로 하여금 행정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가부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고자 한다. 행정조사 기본법상 현장조사의 절차 및 제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1번 현장조사. 현장조사란 조사원의 자택,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큰 2번 조사의 사전통제 1, 2, 3, 1.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현장 출입 조사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번 다만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 출입 조사서를 제시하거나 구도로 통지할 수 있다. 3. 현장 출입 조사서에는 조사 목적, 조사 기관의 증강과 장소, 조사원 성명과 직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큰 3번 증표의 제시. 행정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큰 4번 행정조사의 제한과 예외. 1번 행정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2번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로 1, 2, 3. 가로 1. 조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가로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 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번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해 조사 대상자의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끝. 자, 문제 4번. 1의 청구인의 경보 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문제 4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법 구제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의 청구인의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법 절차로서 의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있다. 또한 의의신청은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직접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2번 불복 절차. 1번 의의신청.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문서로 임의 절차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번 정보공개 심의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청구인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번 행정심판. 청구인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행정소송.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끝. 자, 5회입니다. 5회. 1. 자, 문제 1, 문제 1의 물음 1. A시장은 위을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문제 물음 2.
만약 A시장이 위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전자공청회를 온라인 공청회죠.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죠. 20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이슬람 선교 활동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처인 A시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을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하였다. 이에 A시장은 을재단법인에 들어서게 될 주소지 인근에 위치한 병이슬람사원 가로열고 비영리법인 가로 닫고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특정 종교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주민의 불안 및 선교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 발생 등 해당 법인 설립을 허가할 경우 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을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부하시오. 자, 5회 문제 1의 물음 1. 사안의 문제점. 갑이 이슬람 선교 활동 등을 위한 을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A시장의 설립 불허가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된다. 2번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1. 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미리 일정한 사항을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예외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가로 1, 2, 3.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번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정치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큰 3번 거부 처분의 사전 통지. 1.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미리 처분의 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서분이 사전 통지 대조이다. 이때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도 여기에 말하는 침입적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학설 1. 부정설 신청의 결과에 따라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부정설 당사자가 신청을 한 경우 신청에 따른 긍정적 처분에 대한 기대가 있으므로 거부 처분의 경우에도 사전 통지가 예상된다. 판례 3번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완따옴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완따옴표고 판시하였다. 큰 4번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는 단순히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만을 한 상태이므로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권익의 심해로 볼 수 없어 A시장이 을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끝. 문제 1의 물음이 1의 온라인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이를 처분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청회이다. 이 원칙, 행정청은 온라인 공청회를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다. 3번 예외, 가로 열고 단독 개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1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 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번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3번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음 두 가지 경우는 제한다. 가로 1, 가로 2. 다른 법령 등에서 행정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가로 2.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자, 큰 4번. 온라인 공청회 실시 방법. 행정처는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 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여 하며 해당 정보통신망을 통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을 참여할 수 있다. 큰 5번. 온라인 공청회 절차. 1번. 행정처는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의 저항 등을 당사자 등에 통지하고 간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번 온라인 공청회 개최 통지. 가로 1, 2, 3, 4, 5, 6, 7 동그라미 1, 2, 3, 4, 5, 6, 7 목장 내 표기에 박 1. 제목 2. 실시시간 및 온라인 공청회 주소 3번 주요 내용 공개사 발표자에 대한 사항 표 5번 발표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 기 6번 정보통신망을 위한 의견 제출 박 그 밖에 온라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자 2번 온라인 공청회 재개최 온라인 공청회의 재개최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온라인 공청회 주소를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자, 문제 2번.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갑은 행정사 을을 방문하였다. 갑의 사정을 들은 을이 검토해야 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문제 2. 출생연월일 잘못,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 절차 20점. 1. 개념.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이 잘못되었을 경우, 즉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위법한 경우이거나 무효인 경우의 가족관계 등록의 정정 절차이다. 큰 2번.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 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차고난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 기준지를 관할한 가정법인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큰 3번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 등록 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확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 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 기준지를 관할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큰 4번 정정 신청의 의무.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큰 5번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 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자, 문제 3번.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 영향 분석 및 자체 심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문제 3.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 영향 분석 및 자체 심사. 1. 개념. 규제 영향 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이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큰 2번. 규제 영향 분석의 절차. 1. 규제 영향 분석 및 규제 영향 분석서의 작성.
중앙행정경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가로열고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가로 닫고 하려면 규제 영향 분석을 하고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2번 규제 영향 분석 시 고려사항 동그라미 1에서 11번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번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6번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번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번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번 규제의 존속기간 재검토 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번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 인력 및 재산의 소요 11번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 완화하기 필요한 기존 규제 대상 12번 관련 민원 사무의 구비 서류 및 처리 절차 등의 적정 여부 3번 규제 영향 분석서 국민 공표 및 보안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해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 영향 분석서를 보완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이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4번 자체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영향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 규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끝. 문제 4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공개 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자, 문제 4번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개의 범위 1번 정보공개 청구권자 1. 모든 국민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여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 모든 국민이라 하면 미성년자, 제2국민, 수용자 등을 포함하며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또한 포함된다. 큰 2번 외국인이 정보공개 청구된 주체성 정보공개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동그라미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동그라미 2.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동그라미 3.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 청구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큰 2번 공공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의 범위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동그라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3번 공공기관 4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번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의 범위로 삼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진다. 2번 국가기관은 국회 1번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그라미 2번 중앙행정기관은 가로 열고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가로 닫고 및 그 소속기관 동그라미 3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를 의미한다. 근 3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
가로 열고 특별시방학교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및 교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을 의미한다. 큰 사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동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련 준정부기관, 위탁 집행된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큰 5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의미한다. 야, 씨발. 6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동그라미 1, 2, 3, 4, 5 동그라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번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3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5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의미한다. 가로 열고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습은 9회, 9회부터 5회까지 9, 8, 7 아니 11, 19 어쨌든 5회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4회부터 1회까지 마지막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